중에서 제가 조금 주의 깊게 보는 거는 쇼 드라마, 카지노 같은 것도 네. 쇼츠로 봤다는 사람들도 많아요. 네. 근데 그게 점점 익숙해지는 것 같거든요. 네. 그 조회수가 그렇게 설명을 해버리니까 트래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그쪽으로 설명이 되니까 네. 정말 옛날에 어른들이 TV 나와서 바보상자라고 걱정했던 그런 마음이 좀 들긴 하는데요. 네. 이 현장에서 뛰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네. 그게 보여요. 그쪽으로 흐르고 있는 거가. 네. 압권 시작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K 콘텐츠입니다. 사실 그 작년부터 네. K 콘텐츠의 덕을 본 우리나라 산업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아유, 기억나시죠? 많죠. 엄청 많아요. K 뷰티, K 푸드,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뭐 패션도 많고. 패션, 네. 관광. 관광, 그렇죠. 그래놓고 K 콘텐츠는 장렬하게 전사했죠. 우치아스카. 아, 이게 웃으면 네. 안 되는 건데. 그렇죠. 아, 이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네. 사실 이게 K 콘텐츠라고 하는 것이 정말 수많은 파생 산업을 키워놓고 네. 사실 본인들은 정작 이제 뭐 광고 시장이 좀 부진하고 또 이제 넷플릭스 거의 독주 체제로 가다 보니까 맞아요. 콘텐츠 시장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네. 자, 그런데 올해는 좀 이 콘텐츠 시장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증시에는 좀 만연히 퍼져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근데 또 증시와 실제 산업이 항상 같은 건 아닌지라 그렇죠. 저희가 그러면은 이 콘텐츠 현장에서 직접 고군분투하고 있는 분을 모셔봤습니다. 아, 저 이분 오신다는 소리 듣고 엄청 기대했어요. 이분은 함부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니까요. 자, 진용진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진용진님은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준비를 네. 했습니다. 근데 뭐 굳이 이걸 소개를 해야 될까 싶은 인물이긴 합니다만 네. 혹시라도 이 진용진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 그 유튜버이자 영화 감독님이시고요. 그렇죠. 3프로 TV보다 더 유명하죠. 구독자가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마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그것을 알려드림으로 정말 많은 분들한테 선풍적인 인기를 끌으셨고 그 웹툰 머니 게임을 웹 예능으로 만들어서 제가 이걸 그 시리즈 전체의 조회수를 보니까 거의 8천만 회? 네. 거의 이렇게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을 했더라고요. 네. MBC에서는 리얼리티 서바이벌 프로그램 피해 게임 공동 제작하기도 하셨고, 네. 그리고 영화 제작자로 지금 없는 영화 만드셨고, 없는 올해는 영화. 네. 그 출연자로 넷플릭스 더 인플루언서에 아, 더 인플루언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을 네. 아, 이 누추한 곳에 오시다니. 누추한 곳에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얼마 전에 봤었죠, 저희. 네, 네. 근데 스튜디오가 굉장히 크네요. 여기는 어때요? 좀 느낌 어떠세요? 아, 이런 곳인지 상상을 못했습니다. 지금 되게 사람들이 많이 보이고요, 지금 네. 제 눈에. 아니, 그리고 이게 공개된 장소인지는 제가 몰라가지고. 맞아요. 저희 오픈 스튜디오라는 걸 말씀을 안 드렸는데.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콘텐츠 산업에 대한 이야기는 좀 해봐야 되니까.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게 참 궁금했습니다. 이게 산업이 변해가는 과정을 한번 보면은 네. 원래 예전에 시간을 조금만 거슬러 올라갔을 때 넷플릭스 오리지널은 영화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게 영화계의 어떤 보편적인 인식이었었어요. 네. 그러다 그거를 깼던 게 봉준호 감독의 옥자. 옥자가 그래서 이제 칸 영화제에 등장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만큼 사실 우리가 다른 플랫폼에서 만드는 것들은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 네. 진용진 감독의 없는 영화가 2022년에 부산국제영화제에 초청이 되기도 했었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었었어요? 좀 새로운 시도, 혁신적인 그런 한번 그걸 해보자 네. 라는 뭐 취지로 시작이 됐던 것 같고 너무 감사하죠. 진짜 원래 장벽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그렇죠. 원래부터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뭘 한다고 했을 때 유튜브 콘텐츠로 공개되는 동시에 초청까지 받으니까 진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의 콘텐츠라고 하는 걸 누가 영화라고 쳐주진 지금은 어때요? 영화라고 얘기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유튜브에 콘텐츠를 올리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없는 영화는 이제 영화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고 가끔 이제 결말을 좀 안 좋게 맺을 때 빼고는 네. 악플이 많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영화로 인정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산업이 좀 변해가는 느낌이 들어요. 좀 그렇게 느껴지시죠? 산업이 좀 변하고 있다. 예전에는 그냥 콘텐츠, 지금은 이제 영화로 인정받고. 아, 그렇죠. 이제 확실히 좀 영화하고 콘텐츠하고 경계도 조금 허물어지는 것 같고 네. 많이 이렇게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넷플릭스 콘텐츠도 쇼츠로 이렇게 풀어지는 것 같고 네.
뭐 그런 식으로 변화가 있지 않았나. 사실 이 없는 영화가 제가 이게 보니까 총 조회수가 거의 1억 뷰를 넘었다는 게 2년 전이었었거든요. 지금은 조회수가 어느 정도 나오고 한 있죠? 3억 2천만 뷰. 와. 3억 2천. 없는 영화만. 네. 제가 이거 준비하다가 한번 찾아보려고 나무위키 검색을 한번 해봤거든요. 예. 그랬더니 없는 영화는 에피소드마다 또 별도로 또 다 정리가 된 게 따로 있고 엄청나게 팬들이 많은 것 같았거든요. 그게 이제 편마다 세계관마다 네. 팬들이 있어요. 오. 원래는 한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세계관이 지켜졌거든요. 네. 마블처럼.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감성주전편 이런 거 좀 불러주세요. 네. 뭐 그런 식으로 그 팬덤이 또 생기고 네. 약간 스파이더맨 팬이 있고 아이언맨 팬이 있듯이 네. 그쵸. 네. 예, 그런 식으로 팬덤이 많이 생겼었어요. 그럼 나중에 유니버스가 모여서 그 각각의 캐릭터들이 하나의 그 컨텐츠 안에서도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런 시도도 있었죠. 근데 이제는 그게 좀 허물어뜨려가지고 그래요? 머리가 너무 아파. 혼자 하기 머리가 그렇죠. 너무 아파. 유니버스를 지키면서 하는 건 어렵죠. 그리고 네. 배우가 늙어요. 배우가 좀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변하고. 과거 얘기를 못해요, 제가. 그렇구나. 그러네. 돌아갈 수가 없구나. 네. 근데 그게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좀 제작비의 어떤 한계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광고로 뭔가 이렇게 좀 제작비를 마련하기 좀 그렇고 네. 또 특별하게 멤버십, 그러니까 다음 편 두 편을 미리 네. 볼 수 있는 그 네. 네이버 웹툰 쿠키와 같은 거죠. 네. 예, 그런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해가지고 네. 그걸로 이제 제작비하고 컨텐츠 비용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로부터 제작비 투자를 안 받는 상태이신 거죠? 그렇죠. 이제 대신 이제 뭔가 시청자들과 직접적인 소통. 네. 네. 예, 그리고 이제 좀 실망시키면 안 되는 그런 무게감은 더 있는 편이죠. 다른 유튜버들보다는. 예.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되게 높게 사고 있는데 네. 사실 우리가 콘텐츠를 제작한다고 하는 거는 콘텐츠는 흥행 사업이다 보니까 네. 이게 성공할지 실패할지를 알 수가 없어서 네. 이 콘텐츠를 제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시나리오와 배우 감독의 리스트를 들고 투자자에게 가죠. 많이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투자를 받아서 그것을 이제 만드는데 지금 진용진님의 경우에는 구독자들로부터 멤버십 비용을 받아서 제작비 충당이 가능하고 수익화까지 가능하진. 그렇죠. 수익 많은 돈은 아니지만 네네. 이제 네. 거의 등각이 모한 느낌으로 네. 벌어서 제작비로 쓰고 벌어서 제작비로 쓰지만 그래도 제가 뭐 월급도 받고 네. 네. 이렇게 먹고 사는 거니까 손해를 보고 있지는 않죠. 수익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멤버십은 몇 명 정도 가입하고 계신가요, 혹시? 공개 가능하세요? 제일 많이 올라갔을 때가 7만 분 정도. 7만 원 들고 네. 네. 한때는 좀 이제 기사도 좀 뜨고 네. 그 유튜브 CEO 분이 언급도 하셨고 오. 그래가지고 이 정도로 잘 활용한 사례가 없다. 네. 이 사람 뭐 그렇게 언급도 해주시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조금 줄어가지고 네. 그래도 정확한 숫자는 네네. 네, 아무튼 그때보다는 조금 줄었다. 네. 제가 진용진님을 모신 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 물론 유명하신 것도 있지만 네. 이렇게 기존의 콘텐츠 산업 구조와 다른 식으로 운영을 하면서도 지속 가능성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저는 이분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었던 네. 거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콘텐츠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 일단 얼마 전에 이제 오징어 게임 시즌 2 혹시 보셨어요? 봤습니다. 어떠셨어요? 확실히 이제 좀 1화부터 일단 몰입이 네네. 확 됐고요. 네. 그리고 시즌 3가 너무 기대돼요. 뭔가 잘 끄는 것 같아요. 잘 안 볼 수가 없다. 네. 그리고 확실히 좀 다른 드라마 타이즈랑 좀 다른 시도잖아요. 네. 뭐 어떤 게임이나 서바이벌에 대한 영화는 있었지만 사실 넷플릭스에서 드라마 시리즈로 네. 네. 오징어 게임이 좀 혁신적이잖아요. 네. 진짜 진심으로 좀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가야 될 길이기도 제발. 네. 그러니까 이게 넷플릭스를 통해서 콘텐츠, 특히 K 콘텐츠가 전 세계에서 좀 인기를 끌게 되면 제작자 입장에서 좀 기회가 많이 생기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뭐 저한테 이게 피부로 다 바로 와닿지는 않겠지만 네네. 네. 그래도 그게 잘 되고 안 되고는 어떻게 보면 미래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K 콘텐츠 되게 응원하고 오징어 게임 외에도 다른 시리즈들도 뭔가 흥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네. 머니 게임이 참 좋았었어요. 머니게임. 진용진님의 머니 게임 웹 예능이 네. 참 좋았습니다.
그게 넷플릭스를 갔었어야 되는데. 그러게요. 거기 아니고. 결국 뭐 더 A쇼라는 그 드라마로 이제 다 오픈이 되긴 했습니다만. 네. 자, 어쨌든 이제 이걸 여쭤본 이유는 뭐였었냐면 지금 2024년을 K 콘텐츠 시장에서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네. 광고 시장이 너무 부진한 나머지 제작하시는 분들이 납품할 곳이 되게 적었다. 네. 드라마 편성이 너무 적었다. 그쵸.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제작사들도 굉장히 힘들고 네. 진용진님은 아마 좀 그 힘든과 약간 결이 달랐겠지만 2025년 올해는 좀 분위기가 어떨 것 같으세요? 주변 분들하고 얘기 많이 나누시죠? 많이 나누죠. 지금 네. 뭐 사실 레거시에서 지금 활동 중이신 분들하고도 네. 좀 대화를 나누고 술자리를 갖고 그러는데 그분들은 또 의외로 저를 부러워하시더라고요. 계속 일은 할 수 있잖아요. 네. 지금 OTT나 뭐 드라마 플랫폼 막 이런 것들이 네. 전부 다 뭔가 좀 저성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일이 많이 없고 작품 개수도 많이 줄어들었는데 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올릴 수 있고 수익을 그렇죠. 보고 있으니까 네. 저는 그분들을 부러워하고 그분들 저를 부러워하고 아이러니한 뭐 그런 상황이 좀 나오더라고요. 하긴 잘 생각해 보면 요즘 그 지상파를 잘 안 보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특히나 지상파에서도 예능이라든지 다큐 쪽은 그래도 조금 보더라도 사실 드라마 쪽은 이제 OTT라든지 네. 다른 플랫폼으로 많이들 넘어간 상태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맞아요. 사실 저 자체만 하더라도 거의 안 봐요. 아, 근데 그런 걸 봤을 때는 그들이 봤을 때 진용진님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제작비를 만들어내고 또 계속해서 지속 가능성이 있게 지금 만들어가는 게 부러울 것 같기는 해요, 사실. 그렇죠. 뭐 아무래도 이제 뭐 압박도 점점 커지실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부러워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결국 이게 잘 만들고 네. 뭐 시바이라고 하죠. 오징어 게임처럼 네. 혁신적인 그런 콘텐츠를 하면은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변 계시는 분들 보면은 올해 그러면 편성 편수가 좀 늘어날 것 같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아니면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 아무래도 비슷한 분위기가 이어질 거라고 하시는 분들이 비슷한 분위기가? 대다수고요. 저도 솔직히 어떤 변수가 없지 않는 이상 네. 비슷한 분위기고 온도지 않을까. 사실 그 진용진 님도 지금 웬만하면은 뭐 지금은 유튜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중파 이미 공동 감독하셨으니까 네. 그쪽으로도 계속 좀 나아가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쵸, 예. 공중파나 OTT나 뭐 예, 넷플릭스 OTT나 같은 넷플릭스나 근데 예능보다는 이제는 네. 이제 극이 더 좋은데 왜 하필 저 차례 때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준비하고 계셨는데 준비하고 있었는데 속상하네요. 예. 이번에 오징어 게임 때 좀 화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출연료 이야기 많았거든요. 그 이제 뭐 이정재 씨 같은 경우에는 회당 뭐 10몇 억을 받는다, 뭐 탑은 얼마를 받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던데 예. 그런 출연료 같은 게 좀 어떻게 너무 많이 인플레가 되면서 좀 이런 지속 가능성이 없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많던데 그런 부분 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근데 이게 결국 경쟁이지 않을까요? 그걸로 이제 더 뭐 예를 들어서 시나리오가 좋아서 네. 증명을 한다면은 뭐 넷플릭스 쪽에서도 뭐 비용을 충분히 더 지불을 할 거고 네. 만약에 그게 뭐 다른 부분에서 또 충족이 된다면은 충분히 줄일 수 있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결국 잘 써야겠죠. 그러니까 혹은 그쪽도 광고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그렇게까지 출연료를 많이 줄 수 있는 거는 이걸 통해서 벌어낼 수 있는 게 훨씬 많으니까 네. 그렇게 할 텐데 광고 시장이 줄면서 지금 이제 올해 편수도 맞아요. 뭐 좀 공격적으로 많이 못 늘리는 걸 거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진용진님 같은 제작자들한테도 네. 나중에 영향을 미치는 그렇게 또, 그쵸. 또 효과도 있는 것 같기도 그러니까 하고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 증시에서는 가장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SBS가 넷플릭스랑 그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 이 부분이었었거든요. 맞아요. 사실 이게 구조는 그냥 SBS가 그러면 신작이 됐건 구작이 됐건 아니면 예능이 됐건 본인들이 갖고 있는 IP를 기존에는 이제 웨이브의 그 주요 주주이다 보니까 그쵸. 웨이브에 선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홀드백이라고 하는데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 그 다음에 다른 플랫폼에 납품할 수 있는 구조였지만 네. 이거 이제 전략적 파트너십을 하게 되면서 여기 웨이브 선공개 안 하고 그냥 넷플릭스에 딱 1차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그런 그 계약이 맺어지게 됐는데 네. 이렇게 되면 사실 제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웨이브, 그다음에 레거시, 넷플릭스와 같은 여러 개의 플랫폼이 있었던 게 거의 넷플릭스 하나의 플랫폼으로 독주가 돼버리는 구조가 되는 것 같아서 이게 제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입니까? 독주가 돼서 만약에 보시는 분들이 늘어난다거나 네. 아니면 이렇게 양갈래로 퍼져 있는데 올릴 곳이 많다던가 네. 네. 각각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음. 근데 결국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없는 영화를 하면서 느낀 건데 네. 이게 없는 영화 한 편에 네. 해외 바이럴이 터져서 네. 1000만 조회수가 나온 적이 있어요. 네. 네. 그게 1편, 2편. 근데 그게 멤버십을 할 때가 아니어가지고 네. 까비. 깝다.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플랫폼이 유튜브라고 쳐봐요. 네. 네. 쳐보는데 근데 거기서 뭐 진격의 거인을 했어요 제가. 네. 아니면은 뭐 진짜로 클릭할 수밖에 없는 오징어 게임 같은 걸 물론 제작비가 안 되겠지만 네. 그걸 했다 쳐봐요. 네. 그러면은 이제 사실 넷플릭스든 음. 유튜브든 그게 뭐 웨이브든 네. SBS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게 뭐 지금 뭐 더 어딘가에 바이럴이 돼가지고 마케팅이 돼서 그 플랫폼을 잘 만나서 네. 노벨 문학상을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네. 그걸 찾아보는 사람들로 인해서 퍼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시장이 어떤 플랫폼이 오든 간에 작품성이 중요하고 잘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네. 근데 확실히 좀 납품처가 줄어든 건 사실이죠. 그건 그렇죠. 솔직히 예, 좀 이게-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진용진님이 지금 말씀을 좀 아끼실 수밖에 없는 게 같은 업에 계시는 분들도 이 영상을 아마 보실 거란 말이죠. 그렇겠죠. 근데 여기서 납품처가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네. 결국은 이게 참 제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네. 이렇게 납품처가 줄어들게 되면 할 수 있는 게 많을 때는 실험적인 게 가능하죠. 네. 그렇죠. 예. 근데 좀 줄어들게 되면 그런 걸 좀 덜 하게 됩니까? 안전빵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 네. 좀 이렇게 뭐 시나리오를 줘도 네. 보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네. 뭔가 오매불만 기다려야 되는 그런 건 있죠 당연히. 근데 뭐 저는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네. 네. 다른 분들은 좀 힘들어해도 좀 저는 그래도 없는 영화라는 네. 어쨌든 내러티브를 쓰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가 어떤 산업을 보던 간에 항상 만드는 사람이 있고 네. 그다음에 소비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유통해주는 플랫폼이 항상 존재하잖아요. 네. 무슨 산업이 됐건 간에.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플랫폼이라고 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들이 원래는 옛날에는 전통 SBS, MBC, KBS, 종편 이런 것들이었지만 네. 그래서 갑자기 넷플릭스라고 하는 플랫폼이 딱 뛰어들게 됐는데 이 넷플릭스 플랫폼이 너무 강력해지다 보니까 이 넷플릭스의 독주 체제가 되게 됐고 맞아요. 넷플릭스 독주가 되니까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만약에 넷플릭스 없었으면 너희가 이런 영상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 근데 넷플릭스 하나만의 독주 체제가 되다 보면 그 독점이 갖고 오게 될 수밖에 없는 소비자들의 선택의 제한 이런 것들이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걸 좀 네.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콘텐츠 제작자 입장에서 예. 우리나라 콘텐츠 진짜 좋잖아요. 예. 거기에 강점과 약점을 좀 꼽아보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강점은 강점과 약점이 둘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바로 가성비. 강점이에요? 그게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제작비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할리우드보다는 네. 좀 적은 돈으로 빠르게 그리고 빨리 네. 마치 저를 어필하는 것 같네요. 계속. 자, 없는 영화 그냥 없는 영화 한 편 만드시는데 얼마나 걸리시죠? 일주일. 일주일에 한 편을 만들어요. 근데 와. 솔직히 네. 한 편이 그거죠. 3부작이니까 예. 뭐 한 10일 동안 네. 3부작을 찍어내는 거죠. 15분, 20분짜리 영상을 네. 예, 매주 그냥 이렇게 한 주 20명으로 20명으로. 가끔 제가 나오기도 하고 단역이 없으면은 제가 네. 예, 어떤 편의점 아저씨라든가 나오면은 나오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싸게 네. 근데 이제 단점은 사실 그런 큰 운용을 해보지 않았다 보니까 확실히 그런 건 많이 없잖아요. 그쵸. 신과 함께 정도 네, 있나? 그렇죠. 뭐 오징어 게임 정도 있나? 뭐 이 정도잖아요. 확실히 뭐 미국에서 하는 그런 시도들은 많이 없었던 네.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좀
단점인데 또 그게 또 강점이기도 한 아이러니한 써주십시오. 네. 투자자를 찾고 계시진 않나요 혹시? 투자를 좀 많이 해주면 이제 뭐 없는 영화도 이렇게 좀 더 풍성해지면서. 이 매니저분 저기 후원 좀 쏘세요 저기 제 핸드폰 번호로.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콘텐츠가 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건지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근데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다른 촬영장에서 만나서 이제 인연을 갖게 됐는데 네. 그때도 말씀하셨던 게 숏폼에 좀 뭔가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요즘 중국 쇼폼 장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숏폼을 좀 보고 계세요? 요즘 숏 드라마를 좀 보고 있는데요. 숏 드라마. 네, 숏 드라마. 근데 숏폼 콘텐츠도 종류가 많아요? 많죠. 진짜 항상 되게 방대하고요. 네. 그거를 만약에 유튜브 컨텐츠라고 하면은 뭐 먹방, 네. 뭐 요리, 네. 뭐 아니면은 뭐 별의별 게 다 있잖아요. 정말 저 같은 사람도 있는 거고 네. 웹드라마 뭐 아니면은 뭐 호기심 해결해 주는 사람도 있고. 네. 그것을 알려드리는. 자꾸 제 사랑만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게 다양한 콘텐츠들이 있는 것처럼 네. 쇼츠도 알아보니까 무조건 틱톡은 춤추고 뭐 그런 건 줄 아는데 그게 네. 아니라 진짜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그중에서 제가 조금 주의 깊게 보는 거는 숏 드라마. 숏 드라마. 왜냐면은 뭐 카지노 같은 것도 네. 쇼츠로 봤다는 사람들도 많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점점 익숙해지는 것 같거든요. 네. 제가 아무리 뭔가 좀 긴 영상을 봐야지 그래도 깊은 맛을 낼 수 있어라고 해도 대다수의 그 조회수가 그렇게 설명을 해버리니까 트래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그쪽으로 설명이 되니까 네. 그냥 쇼츠로 1화부터 10화까지 요약된 거를 네. 슉슉 해서 1, 2분 안에 그래서 3분 쇼츠 영상도 나온다고 하잖아요. 네. 네, 아. 맞아요.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하는 것 같고 넷플릭스의 영상들도 어떻게 보면 쇼츠로 좀 풀어서 그걸 보러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연결되는. 그래서 제가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다는. 하긴 저도 쇼츠를 많이 보거든요. 네. 보다가 이제 거기서 봤던 영화나 드라마 내용이 있으면은 사실 쇼츠는 엑기스만 있잖아요. 네. 근데 엑기스만 보다가 재밌어서 내러티브를 전체를 한번 느껴보고 싶어서 이제 뭐 넷플릭스나 아니면 TV나 들어가서 그 드라마를 검색해서 볼 때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내러티브를 검색하기까지 하면은 좋은 거지만 네. 또 그냥 쇼츠를 본다 그러면 네. 솔직히 약간 정말 옛날에 어른들이 TV 나와서 바보상자라고 걱정했던 그런 마음이 좀 들긴 하는데요. 네. 근데 이 현장에서 뛰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네. 그게 보여요. 그쪽으로 흐르고 있는 거가. 네. 그래서 쇼츠 조회수가 뭐 예를 들어서 평범한 게 네. 그러니까 뭐 1위부터 한 20위까지가 있다면 네. 1000만 조회수, 1200만 조회수 이런 게 어. 평균치라고 하면은 네. 긴 영상의 조회수는 뭐 어떤 뉴스 이런 거 제외하면 네. 뭐 그런 개인 유튜버들이라든가 뭐 예능 컨텐츠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300만 조회수, 네. 대박이죠. 200만 조회수. 그렇죠. 옛날에 200만이 별게 아니었을 때가 있었어요. 조회수가. 아. 제가 또 그것을 알려드리면 저도 많이 봤어요. 때는 예. 그러니까 뭐 대단하죠. 200만 엄청 나온 거죠. 근데 네. 그게 옛날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루 동안 시간을 쓰지 않습니까? 네. 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시간을 뺏는 싸움이잖아요. 네. 제작자들은 그렇죠. 넷플릭스를 보든 그렇죠. 네. 뭐 쇼츠를 보든 근데 쇼츠에 수많은 시간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네. 시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게 풍선처럼 여기가 작아진 그러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올라가고 어차피 이렇게. 24시간 사는데. 그쵸 그쵸. 네, 내가 깨어 무슨- 네. 있고 보는 시간은 한정돼 있다는 거죠. 네. 사람이. 예. 그래서 그게 좀 그쪽으로 완전히 좀 갈 것 같지 않나. 그러면 그 숏폼 콘텐츠가 지금 돈이 됩니까? 이게 항상 돈을 생각하고 지금 제작을 하고 계시잖아요. 쇼폼 콘텐츠가 돈이 되는 부분은 지금 아직까지 진출을 아무도 안 하긴 했는데 네. 그 숏 드라마가 돈이 되고 정확히는 네. 숏폼 콘텐츠는 제가 뭐 많이 친한 건 아니지만은 네. 그래도 이름 들으면 알 정도의 틱토커 분들이라든가 네. 유명한데 돈이 없대요.
충주맨 아저씨처럼. 그러니까 다 알아보는. 10대는 다 알아보는데. 네. 10대는 다 알아보는데 네. 뭐 진짜 엄청난 조회수가 발생을 해도 뭐 40만 원, 50만 원. 그러니까 이게 쇼츠가 갖고 있는 dilema가 딱 그거더라고요. 쇼 콘텐츠 많이 봐. 돈이 안 돼. 그럼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에 대해서 그 콘텐츠 만드시는 분들이 다들 고민을 하시는데 그러면 쇼 드라마는 그냥 우리가 보는 쇼츠랑 뭐가 다른 겁니까 그러면? 쇼드라마는 아무래도 플랫폼이 지금 중국에서 많이 생겼고 네. 한국에서 좀 생긴 걸로 아는데 이게 저 없는 영화 같은 메타예요. 이게 다음 버전을 보려면 돈을 지불해야 되는. 네. 그리고 아니면은 뭐 멤버십을 가입하면 거기에 있는 모든 쇼드라마를 볼 수 있는 네.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내러티브를 아싸리 그냥 그렇게 패스트로 짜는 거죠. 거의 뭐 마지막 화쯤에 네. 주인공이 뽀뽀를 해버리는. 보통 거기까지 가려면 그게 마지막 하기도 하잖아요. 네. 이게 천천히 가야 되는데 급전개. 근데 솔직히 너무 빨려 들어가긴 합니다. 네. 새로운 장르로 돼가지고 그 부분이 돈이 많이 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쇼드라마라고 하는 거는 새로운 플랫폼이어야 하는 거네요. 아니면 그 지금 말씀하신 것, 지금 하고 계신 것처럼 없는 영화 하고 계신 것처럼 유튜브 플랫폼에 있는 그 회원 전용 영상을 활용한다거나 그런 방식이 되는 거겠네요. 그런 방식이 지금은 없지만 네. 글쎄요, 저는 쇼츠 나왔잖아요. 예. 유튜브에서 원래 없었잖아요. 네. 네. 있긴 있었는데 창은 없었잖아요. 네. 네. 그게 이게 버튼이 생겼지 않습니까? 예. 네. 틱톡을 견제하기 때문에 유튜브가 바로 나온 것처럼 과연 그게 유행을 하는데 안 만들까요? 넷플릭스도 작은 창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길 수도 있다. 모릅니다. 뭐 예언하는 네, 건 그렇죠, 아닌데. 그렇죠. 네, 네. 근데 그게 만약에 진짜로 인기가 많아지면 안 할 이유가 없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근데 참 이게 유튜브 입장에서도 고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광고료를 주잖아요. 네. 광고료를 주는 방식에 보면 계산이 복잡한데 영상 시간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뭐 말씀하셨듯이 몇 천만을 보더라도 40만 원, 50만 원밖에 안 나오는 게 쇼츠는 10초 안에 10초도 아니죠. 한 3초 안에 임팩트를 못 주면은 넘어가 버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되게 좀 자극적이게 만들고 하는데 네. 만드는 품에 비해서 돈이 안 드니까 돈이 안 되니까 좀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은 유튜브 같은 플랫폼 혹은 이제 뭐 다른 넷플릭스 같은 플랫폼에서도 광고를 집행하는 방식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최근에 바뀌지 않았나요? 최근에 바뀌었나요? 제가 오징어 게임 보는데 광고가 나오던데요. 그 네. 중간 중간에 광고를 넣기 시작한 걸로 아는데 네네. 넷플릭스에서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바꾼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도 적자라고 들었거든요. 기사를 보니까 네. 뭐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고 숏폼 같은 경우는 이제 넘기면 그 다음 영상에 네. 광고가 붙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다음 영상에. 예, 그 외에는 솔직히 방법이 없거든요. 그 3초에 갑자기 네. 5초 후에 재생된다 그러면 당연히 넘기니까. 바로 넘겨버리죠. 그렇죠. 예. 뭐 쇼드라마는 그 자체로 돈이니까 거기서 광고를 넣을 수는 없을 거고. 아무튼 그런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게 쇼 드라마가 좀 앞으로는 네. 가능할 것 같다. 과금 체계도 많이 달라지게 되겠네요. 제 생각에는 PPL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PPL. 이게 중간에 광고를 넣는 게 힘들어지니까 네. 어쨌든 제작자들 입장에선 돈을 벌어야 되니 어. PPL을 활용을 해서 좀 더 자극적으로 만들면서 이렇게 돈도 벌고 이렇게 조회수도 가져오고 그 짧은 시간에 PPL 넣으면 PPL이 다 될까? 다 PPL이죠. 뭐 옷 입고 있는 것부터 해서 전부 다 PPL로 들어가는 거 아닐까? 진영진님은 만약에 쇼 드라마를 하게 되면은 그 어떤 식으로 그 과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거 외에 예. 다른 수익화는 좀 생각하신 거 있으세요? 만약에 한다면은 네. 뭐 저도 뭐 자유롭겠습니까? 그냥 PPL 뭐 옷 입은 거 물병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 뭐 핸드폰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인서트로 찍어서 하는 방식을 택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한다면은 사실 조금 이것보다는 더 그래도 깊은 맛을 낼 수 있는 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줄 수 있는 네. 그러면서 좀 몰입감이 넘치는 뭐 그런 영화들도 있지 않습니까? 2분 안에 뭐 네. 너무 올드한가? 도망자라든가 뭐 네. 네. 4885. 추격자라든가 뭐 네. 끝까지 간다 뭐 이런 것들 보면은 뭐 그 2분 안에도
막 그게 몰아쳐가지고 좀 하는 방식도 있었잖아요. 네. 예. 그런 식으로 좀 도전을 할 것 같아요. 제작자들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이게 뭔가 몰아가는 그 내러티브를 만드는 거 없이 네. 바로 이렇게 엑기스만 쫙쫙쫙쫙 해서 뽑아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 상황에서 결국에는 완결이 돼야 되는 네, 거잖아. 네. 얼마나 힘들겠어. 그걸 일주일에 하나씩 하고 계시잖아요. 대단하십니다. 야, 진짜 대단. 네. 자, 우리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마무리 네. 짓는 차원에서 올 한 해가 그 K 콘텐츠 산업에는 좀 어떤 한 해가 될 것 같으신지 좀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라인업이 미리 나오기 때문에 드라마요, 드라마. 예, 네. 좀 예측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되게 쟁쟁하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뭐 저 개인적으로는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뭐야 갑자기 물량이 많이 생긴다던가 제작진의 여유가 생긴다는 게 아니라 네, 네. 네. 뭐 어떤 이런 흐름이라든지 뭐 그리고 저희 그 오징어 게임 네. 오징어 게임 3, 시즌 3 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가 되는 한 해. 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다. 네. 예,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이제 좀 트이는 음. 그런 시도를 저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예, 기대가 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지금 진용진 님이 준비하고 있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거는 뭔지 살짝 힌트라도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예고편처럼. 살짝 힌트 드릴까요? 네. 그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있었던 콘텐츠가 아닙니다. 그래요? 예. 오. 종류가 그렇다는 건가요? 뭐. 근데 만약에 그게 진짜 잘 되면은 네. 제가 여기 다시 한번 나와가지고 공개 아. 한번 해드릴게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야. 약속 지키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K 콘텐츠 산업이 사실 작년에 되게 힘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올해도 앞서 진용진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드라마라고 하는 거는 거의 1년에서 2년짜리가 미리 계약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올해 갑자기 뭔가 드라마 산업이 확 좋아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어렵죠. 시간을 갖고 이게 좋아지게 되거든요. 네. 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지금 콘텐츠 산업도 굉장히 급변하는 단계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산업에 큰 변화가 생길 것 같고 그 안에서 K 콘텐츠는 워낙 강력한 그 콘텐츠의 힘을 갖고 있다 보니 네. 한번 기대를 걸어보자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압권이었습니다.